갤럭시 S24 FE의 사용 후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다시 돌아온 FE, 펜 에디션이죠. 현재 플래그십 갤럭시 S 시리즈를 대표하고 있는 S24 시리즈를 기준으로 일부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더 보급형 성격을 띠게 만든 펜 에디션, 그 모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에게 이 갤럭시 S24 FE의 디자인은 S23 FE의 디자인에서 두 가지 요소에 큰 변화를 준 디자인으로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넓어진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전 모델보다 베젤 두께가 더 줄어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 크기는 6.7인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전 S23 FE의 화면 크기 6.4인치와 비교했을 때 0.3인치가 늘어난 크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플래그십 S24 라인업의 플러스 모델과 같은 화면 크기를 갖춘 구색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화면이 S24 플러스와 동일한 품질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의 화면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해상도 재원, 인치당 픽셀 수, 최대 밝기 재원 등에 모두 차이가 있고 당연히 S24 FE의 최대치가 S24 플러스보다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외형면에서 매우 비슷하더라도 실상 기능적으로 크게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모델, 그리고 상위 플래그십 모델을 구분하게 해주는 주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애초 이 제품은 S24 플러스와 경쟁하기 위해 나온 제품이라기보다 같은 포지션에 있는 전작, 그러니까 S23 FE를 있는 신형 모델로서 갖게 되는 변화에 주목하도록 만든 모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S24 FE의 이전보다 넓어진 화면은 작은 스마트폰 기준에서 여러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에 몰입감을 높여주는데 분명 일조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폰은 넓은 화면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 여기에 넓은 색상 표현력을 겸비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다분히 말이죠. 여기에 추가로 갤럭시 S24 FE는 초당 120K의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재생률 지원을 갖춘 덕분에 여전히 시중 저가형 또는 보급형 컨셉으로 제작된 스마트폰에서 접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매끄러운 화면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제품을 손에 쥐고 사용을 한다면 단순하게 잠금 해제를 하는 것부터 앱 사이를 오가고 게임을 하고 웹서핑, 동영상 시청을 하기 위해 화면 위로 손을 탭하고 움직일 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매끄러움을 큰 메리트로 삼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제 기준에서 S24 FE의 화면 경험은 다분히 쓸만한 쓰임새를 갖춘, 뭐랄까요, 고급형과 그리 멀지 않은 수준에 있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로 와닿습니다. 다만 참고할 점이라면 S24 FE의 120Hz 재생률은 플래그십 모델들과 같이 매우 넓은 범위에서 세밀하게 움직이는 환경은 아닙니다. 재원상 60Hz에서 120Hz 사이의 재생률을 제공하는 모델이므로 기술적으로 매우 낮은 재생률이 배경화면까지 표시해주는 AOD, 그러니까 고급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플래그십과는 달리 S24 FE의 AOD는 블랙 테마의 시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전부거든요. 애초 플래그십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은 아니지만 참고는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편 이 S24 FE는 이전보다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거듭나는 과정에 베젤 폭이 더 줄어든 특징도 있다 언급해 드렸습니다. 워낙에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차이이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기도 하겠다만 분명 더 나은 쪽으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보다 화면 크기를 넓히면서 그 차이를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베젤 감소 요소가 더해져 있는 신형 펜 에디션이라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갤럭시 S24 FE에는 엑시노스 2400E 칩이 탑재됐습니다. 이 칩은 S24 시리즈에 탑재된 엑시노스 2400과 세부 재원의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칩으로 확인됩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칩이 탑재된 S24 FE로는 플래그십 S24 시리즈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빠르고 쾌적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 다르게 말하자면 앱 사용 환경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이 제품으로 제가 해본 대부분의 작업, 엔터테인먼트에서의 만족감은 높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종종 즐기는 게임에서는 최고 사양을 적용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차선책으로 높은 품질을 적용한 플레이가 가능했고, 또 다른 영역인 동영상 편집에서는 10분 초중반 길이 4K 동영상 클립 여러 개를 레이어를 쌓고 효과를 주고 오버레이 타이틀을 더하는 식으로 편집할 때 간혹 버벅임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디자인이나 화면 크기에서 오는 만족감에는 차이가 클지 모르겠지만 성능 면에서는 그 편차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무엇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추가로 이 제품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 덕분에 S24 FE를 손에 쥔 상태에서는 보고 있는 화면 속 외국어를 빠르게 번역해 읽을 수도 있고, 또 이름은 모르지만 관심 가는 인물이나 사물이 생겼을 때 웹브라우저 내에서나 아니면 카메라 앱 화면에서 이를 담은 상태로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한 검색 역시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는 분명 보통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는 다른 이색 사용 경험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더해보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기준에서 말했을 때 가장 요긴하게 쓰는 기능은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이전 S24 울트라를 사용할 때에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대단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소품 아니면 장소에 관심이 생겼을 때 바로 카메라 앱을 실행해 촬영 모드에서 바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사진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추후 서클 투 서치 검색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 저에게는 꽤나 만족스럽게 와닿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이 원하는 결과 모두를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 사용 패턴이 갤럭시 AI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이 갤럭시 AI는 단순 검색 기능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는 툴이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생산적인 것들을 해내는 경우라면 특히 말이죠. 한편 카메라는 전면에 10메가픽셀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 후면에는 메인으로 쓰게 될 트리플 카메라, 그러니까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개와 8메가픽셀 망원 카메라 1개,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1개가 제공되는 구색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S24 시리즈에 탑재된 망원 카메라에 비해 화소가 낮은 차이는 있지만 이 상대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이 카메라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급형 또는 중급형 스마트폰들의 카메라보다 더 나은 품질의 사진, 동영상 결과를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 접사 촬영을 주로 하는 경우라면 퀄리티에 대한 만족감이 그리 높지 않겠지만 메인 카메라에 해당하는 광각 카메라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의 경우 밝은 야외 또는 실내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일상적인 기록을 위해 무언가를 담아내는 과정에 활용했을 때 여러모로 좋은 쓰임새를 갖춘 카메라 시스템으로 와닿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 기준에서는 다분히 말이죠. 한편 갤럭시 S24 FE는 배터리 용량 4700mAh 제원을 갖춘 상태에서 25W의 유선 고속 충전, 15W의 무선 충전 환경을 두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S23 FE의 배터리 용량과 비교해보면 200mAh가 늘어난 제원인데요. 그만큼 늘어난 연속 사용 시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이 수준은 스마트폰 기준에서 꽤나 높은 배터리 용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쉼없이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끊김없이 시청하지 않는 제 사용 패턴에서는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와닿습니다. 배터리 소모 환경은 사실 개인차가 워낙에 클 부분이라 동시간에 얼마만큼의 배터리가 소모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 예를 더하자면 S24 FE를 사용하며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최대 밝기, 화질로 플레이했을 때 용량 76%에서 시작한 배터리는 5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20%가 되며 56% 정도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고속 충전을 했을 때에는 처음과 같은 용량이 되기까지 대략 50분 정도가 필요했고요. 배터리 소모보다는 확실히 빠른 충전이 가능한 구색이죠. 자, 아무튼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초 그러한 의미로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갤럭시 시리즈에서의 펜 에디션은 프리미엄 또는 스페셜 에디션과는 결이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없는 무언가를 더하는 식이 아닌 플래그십 시리즈의 대표적인 제원 중 일부를 생략하면서 그 대신 가격 접근성을 높여준 구색이니까요. 다만 현재 이 S24 FE 모델을 구매하는 금액과 플래그십 S24를 손에 쥐기 위해 필요한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역전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정가를 모두 주고 구매하기에는 다소 망설여진다는 의견도 덜어 보이는데요. 이 점에는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전 모델보다 화면 크기가 늘어난 구색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금액적인 비교 역시 S24 일반 모델이 아닌 S24 플러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금액과의 차이가 기준이 되어야 할 거라는 말을 더해보고 싶습니다. 플래그십의 차선책을 고르는 기준에서 애플의 아이폰 SE 시리즈가 있듯이 갤럭시에는 FE 시리즈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S24 FE가 의도한 사용 경험, 거기에서 오는 매력은 충분히 와닿을 거라
예상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갤럭시 S24 FE의 사용 후기였습니다.